네, 우리 이준희 기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되게 열심히 단독 기사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 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준희 기자님. 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연결이 어려우신가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능하신가요, 통화? 네, 네, 아, 네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네, 우리 여러 가지 좀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경찰 지난 7월 20일에 경찰 특수본이 권익위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철한 전 위원장 등이 이제 대상이었었고, 2024년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이제 종결 처리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준희 기자께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이제, 경찰청 네. 국수본이,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제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이게 처음 불거진 거는 2023년 연말이죠. 11월, 12월 이제 연말인데, 서울의 소리가 이제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장면, 최재형 목사의 디올백 수수 장면을 이제 전격 보도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참여연대가 이제 권익위 등에 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고 이제 수사가 됐는데, 이 당시는 윤석열 정권 당시에서 사실상 덮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정권이 이제 새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12.3 내란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권익위 내부에 정상화 추진 TF를 만들고 이제 수사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상황에서 쭉 진행되다가 국수본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이제 확인하고 지난주에 그 전직 권익위원장과 전 부위원장 상대로 이제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또 그 이전에도 사실 그 실무단위에서 또 압수수색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권익위 내부에서는 정상화 추진 TF 하면서 당시에 윤석열 정권 당시에 사건 처리 과정을 이제 전면 재조사를 했고, 절차상 심각한 불법과 부당함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결국은 은폐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한 사법적인 칼날이 드디어 당사자들한테 이제 겨냥이 된 셈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그 양해 말씀, 지금 자료 화면이 보니까 이 국방부 검찰단 하면, 이거 두 번째 기사인데 이게 나오고 있네요. 네. 이거 좀 확인해서 자료화면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네. 제가 오늘 왜 이 뉴스 얘기를 했냐면은, 네. 지난 정부 당시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 청구의 핵심 내용은, 이따가 그 화면이 좀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2024년 6월 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권익위원회가 대통령실에 가서 현장 조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발표한 게 아니라 그게 아마 가을일 겁니다. 2024년 가을에 이제 국회 국정감사가 상임위하면서 이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됐고, 뒤늦게 권익위가 대통령실에 가서 현장 조사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2024년 9월에. 그죠. 했는데, 오래전 했는데, 네. 그죠. 했는데,
이 대통령실 현장 조사 관련된 출장 문서 일체에 대해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죠. 내주는 안 네. 내줬을 것 같은데? 네? 결과를 뭐 국가 기밀 사안이다 뭐 이런 이유로 또 안 내줬을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조금 화면이 작아서 지금 약간 흐려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앞서 그 뉴스 관련된 이제 뉴스 자료 화면이 나간 것 같고요. 이 보면 이제 이 내용 제가 어떤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를 했냐면은 6월 7일 2024년 6월 7일 대통령실 방문 현장 조사 관련해서 다음 문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고 네. 대통령실 방문 현장 조사 출장 계획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출장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출장 복명서가 있고 그리고 현장 조사의 이제 출장자 누가 갔는지 직책 그 명단. 그렇죠. 그리고 뭐 공무 차량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장 비용, 뭐 소요 예산, 그리고 출장 출발지, 경유처, 도착지, 뭐 복귀지, 그리고 이동한 그 교통편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 대통령실 현장 방문 조사의 그 출장 목적 및 현장 조사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결과는 법령상 비밀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 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뭐 일반적인 뭐 중선이 뭐 대통령 등등 그 조항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중에 이제 부정청탁 및 건부수수 뭐 부패방지법 등등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네. 참여연대가 고발을 한 부분은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알려졌고 제가 공개 청구를 한 거는 예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한 내부 고발자나 또는 고발자의 인적 사항이나 누구인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공개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조사를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간 공무원들하고 출장 목적 이런 것들을 공개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 비공개 조항을 들이댄 이유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실제로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가 사실 궁금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핵심은 그거죠. 출장 목적과 그리고 출장 목적을 달성했는가. 그러면 달성해서 그 결과 내용은 무엇인가 이거잖아요. 거기 누가 갔고 뭐 어떤 교통편을 했고 언제 출발해야 도착했다. 이건 사실상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비공개를 하니까 제가 또 뭐 그냥 끝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 그래서 신청하셨겠죠. 이 신청을 하고 또 별도로 그러면 건익위원 이 건익위의 정보공개심의위원 명단을 이제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네네.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공개한 사항은 뭐냐면은 외부심의위원회 인적 사항 그러니까 어디 소속 뭐 이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공개를 한 건데 부분 공개한 내용을 이제 화면에서 좀 확인해 두면요 보시면은 심의위원이 7명이더라고요. 네. 네, 이거 굉장히 7명. 중요한 사안이네요. 그래도 네. 이거는 어떻게 공개를 했네요. 근데 이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는데 네. 그걸 2년 전의 일이라서 이걸 청구해 놓고 나서 이 결과를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뉴스를 전하고 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최근에 제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청구한 때가 10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뭐 나오겠는데 그 사이에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12.3 이제 또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이거를 잠깐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부위원 2명 그리고 외부위원 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부위원의 그 구체적인 이름이나 뭐 소속 이런 데는 비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보면 변호사 3명, 교수 2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위원이 중요합니다. 내부위원. 보시면 이게 안준호 기획조정실장, 김정대 청년 정책총괄과장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딱 보면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왜 그 처음에 그 6월 7일 대통령실 현장 방문 조사와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했을 때 비공개했는지 저는 이거 딱 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그 안준호 당시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김정대 청년 정책총괄과장은 사실상 이 건의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간부들이거든요. 네. 그 이분들은 아마도 직접적으로 건의위원장 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쵸. 결국 유철안이다 뭐 이렇게 좀 수정이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비공개하는데 결정하는데 저는 거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이게 2024년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렇게 뭐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명단 정도 이제 받으신 거고 이때 현장 조사가 적법하게 진행이 됐는지 여부는 지금 뭐 비공개라면서 안 준 거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이게 정보공개법이에요. 이게 조금 그 뭐랄까 이를테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이미 네. 했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아, 그래요? 그럼 그런 제가 한번 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생각에는 우리 권지영 기자께서 이 내용을 조금 뭐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조정해서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 이러한 역할을 했던 이 그 외부 변호사나 교수분들은 뭐 누군지를 알 수 없는데 내부위원 2명은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제가 이제 또 약간 이제 온라인 취재를 해보니까 이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승진해서 아, 재직 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정대 전 그 청년정책총괄과장 당시 이분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건의기에서 그 직원 명단을 검색해 보니까 운영지원과장으로 이제 김정대라는 분이 나오던데 아마 같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이분들 다 중요하죠. 거기 핵심 네. 부서 또는 승진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데 이 그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이 불거지고 건의기에 그 당시 대응을 보면은 국민적 집단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래서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경찰 국수본이 그래서 건의기에 당시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건의기 위원장 뭐 부위원장 등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내용들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다라면 저는 이 사건 이 사안에 관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비공개 결정안을 당시에 기획하고 이 통과시킨 실무 간부 라인들이 혹시라도 상급자나 또는 당시 정권의 코드에 맞춰가지고 일을 한 것인지 이건 의혹입니다. 또는 외부에 또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이 국수본이 반드시 조사해서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뉴스를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김건희 씨 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이 종결 처리를 권익위가 이렇게 해버리면서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하시던 공무원 한 분께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사안까지 또 이어졌던 거잖아요. 네, 이게 그냥 그렇습니다. 흐지부지하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준희 기자께서 또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챙겨주셨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여튼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뒤늦은 뉴스 같긴 한데 당시에 저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지나쳐서 다시 이제 확인하면서 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또 정보공개법 부분도 우리가 별도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긴 한데, 정보공개법에 이제 보완해야 되거나 또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그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이런 일이나 여러 가지 처리에 관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 권익위의 이 사안 관련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리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잘못된 부분들 치부를 감추려고 했는가라는 네.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이제 12.3 내란 그 당시에 그 당일날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기자실 언론 통제 사건 관련해서도 직접 이제 고발을 진행하셨잖아요. 네. 네, 요거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좀 있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서 뉴스를 하면서 짧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이제 더 상세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국방부 검찰단의 이제 수사 관계자와 직접 이제 전화 취재를 했고, 전화 취재금 또 제가 고발 당사자였기 때문에 확인해서 통화를 했는데, 저는 뭐 한두 명 송치한 줄 알았는데,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에 내란 전단 수사본부가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식상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4명을 송치했더라고요. 네네네. 당시 심의상 당시에 국방부 기자실에 언론 통제, 테이저건을 발표한 데까지 위협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역 군인 4명을 송치받아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자료 화면 이제 그 앞부분에 자료 화면이 있을 텐데요. 예. 요걸 아니요,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예,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핵심만 얘기를 하고, 이 화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맞춰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4명이 송치된 건데, 여기 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제 추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빠른 시일에 결론이 좀 내려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는 당시에 그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 대한 강제 위협한 통제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적인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론을 강압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역 군인 4명이 송치돼가지고 군 검찰단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자료를 화면을 보시면서 앞에서부터 조금만 다시 보여주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좀 어떤 걸 하도록 보여드릴까요? 뭘 많이 주셔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그 국방부 검찰단 특별수사팀에서 저한테 통보한 네.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고, 그래서 그 4명에 관해서 누구냐 물었는데 안 알려줄 수사- 것 같은데요, 그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듯 기대를 했는데 결론은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적용된 혐의가 누구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뭐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 이렇게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되면 안 되죠. 형식적인 수사를 해서 대충 끝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요. 대통령실에서 기자실에서 수십 개의 언론사 기자들을 통제하고 퇴거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계엄사 지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국방부 기자실의 사건과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언론 통제 사건이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계엄사와 대통령 경호처 간에 분명히 연결고리,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몸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주 내에 별도의 좀 조치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확정되면 다시 이게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료화면 조금씩만 좀 내려주십시오. 네. 하나씩.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 화면에서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 PPT를 네.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수사 통지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네. 대국민 담화 발표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22, 23 있습니다. 이게 아마 22시 23분 표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 보도인데 대통령실 기자 출입 통제 중 되어 있잖아요. 네. 이 기사 위에 보면 입력 시간을 나와 있는데 2024년 12월 4일 0시 28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12월 4일 0시 지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은 기자들을 전면 차단하고 통제를 한 상황입니다. 이 명확하고 증거까지 있고 다 있고. 그다음에 보면 JTBC 하면은 안 나가면 퇴적은 쓸 수 있다. 이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그 장면, 그 보도한 그 캡처 화면인데요. 네. 이 군사 경찰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으면 퇴적권 쓸 수 있다. 위협했고 심지어 특임대까지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강압적인 위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보고 불빛이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국방부 건물이죠? 국방부입니다. 네. 계엄, 네. 비상계엄을 이제 발표하고 실행하던 그 시각에 국방부 앞에 불이 다 모습입니다. 환하게 켜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계엄을 열심히라는 표현이 그랬는데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들 입장에서 열일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사진을 확대한 장면인데 차가 들어오잖아요. 네. 옆에 차들이 세워져 있고 차가 들어옵니다.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전조등을 켜고 차들이 계속 이렇게 간부들 차 겁니다. 아마 국방부에. 그리고 그다음 사진, 그러니까 국방부 앞에 차량들이 줄줄이 있고 이 차들 타요. 뭐 장성급이나 국방부 고위 간부들 차들일 겁니다. 긴급 뭐랄까요, 계엄 상황 이후에 국방부에 빨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렇게 직결한 차들일 겁니다. 그 다음 보면요, 이 가운데에 사람처럼 보이는 네. 누군가 통화를 사진 하고 있죠? 있네요. 네, 이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이 인물은 누군지 지금 이게 다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확대한 사진인데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인데 이 시간에 계엄 당시에 누군가와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아폰일 수도 있어요. 사실 비아폰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통화하는 장면입니다. 누군지는 뭐 확인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서 부인이랑 통화할 수도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비화폰으로 윗선에 누군가와 통화한 걸 수도 있다. 계엄에 관련된 상황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진이죠. 네. 예. 그리고 그날 상황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MBC 화면인데요. 101 경비단이 무장하고 밤새 통제했다. 이건 대통령실에 관한 얘기긴 한데, 뭐 사실상 거의 동일한 시각에 국방부 기자실도 통제를 했던 거고, 군사경찰을 투입해가지고. 네, 그리고 기자들 출입도 막았다라고 이제 MBC 보도에서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자들이 태그 명령 불응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이준희 보도를 기자님 했는데, 얘기네요. 네, 저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자는 MBC 구승훈 기자입니다. 구승훈 기자가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다가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출입 통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자실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거의 밖에서 취재하고 보도를 했던 기자인데 바깥에서 이 102 경비단한테 사실상 그 위협 행위까지 당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날 그 기자 언론 통제의 피해자입니다. 구성훈 기자는 직접적 피해자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앞에 사진들 보면요
처음 공개되는 사진들이 여러 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좀 잘 사료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요, 이 사진들은 뭐 없는 사진들이에요. 유일한 사진들이고 당시에 국방부 앞이나 이런 외곽 상황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진들이고요. 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와 인터넷 기자협회 등 해서 또 우리 권지영 기자님도 진실을 밝기 위해서 같이 박정준 경호처장 직접 확인도 했고 했지만 이게 그냥 끝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똑같이 또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처벌도 받지 않구나,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내란 청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똑같은 유사한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고 또 언론도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우리 헌법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12.3 언론 통제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또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와대 출입기자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님이시죠? 네, 우리 든든한 또 선배신데요. 오늘 소식 되게 끈질기게 홀로 좀 외롭게 정보공개 청구 끈질기게 하고 뭐 고발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이게 그 내란 당일날의 감동이라든지 그날에 급박했던 상황들은 좀 그래도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좀 해결해야 될 것들,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는 것들을 잘 매듭 짓는 것들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싶습니다.